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늦가을 밤에 미국 국제공항은 형광등 불빛 아래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승객들의 발소리와 기계음이 뒤섞인 그곳에서 707 특임단 중사 한유진은 평복 차림으로 보안검색대 앞에 섰죠.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그리고 낡은 운동화. 딸 지민의 손을 잡은 그녀의 모습은 여느 평범한 엄마와 다를 바 없었어요. 가방 속 물건들이 하나씩 꺼내지는 동안 유진은 습관처럼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었습니다. 트레이 위로 지갑, 여권, 그리고 작은 파우치가 놓였죠. 보안 요원이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훈련 패치 몇 장과 낡은 상훈증이 나왔어요. 특수부대 마크가 선명한 패치,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증서. 보안감독관의 눈빛이 순간 비틀렸습니다. 그는 패치를 손에 들고 유진을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죠. 여자가 특수부대라고? 이거 진짜야?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의 다른 보안 요원 2명도 슬쩍 고개를 돌려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현역 중사입니다. 그러나 감독관은 코웃음을 치며 패치를 트레이에 던지듯 놓았죠. 그럼 더 까다롭게 봐야지. 요즘 사칭도 많으니까. 특히 여자들은 말이야. 검색은 그 순간부터 과잉으로 흘러갔습니다. 유진의 가방이 2번째로 엑스레이를 통과했고 휴대전화가 임시 압수되었어요. 규정상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독관의 말투는 기계적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죠. 거기엔 의심이 아니라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별도실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저쪽 문으로 들어가세요. 문이 닫히는 금속음이 귓가를 때렸고 실내는 좁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색 벽, 금속 의자 하나, 그리고 천장의 형광등. 감독관이 뒤따라 들어왔고 차가운 장갑을 낀 손이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상해 검색 필요합니다. 일어나세요. 유진은 참았습니다. 군인이니까요. 하지만 그 손길은 필요 이상으로 강했고 그녀의 어깨를 눌러 의자에 앉혔죠. 신발끈이 풀려 바닥에 떨어졌고 유진은 그것을 주우려 손을 뻗었지만 제지당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 순간 검색대 밖에서 지켜보던 딸 지민의 눈이 흔들렸어요. 9살 아이는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엄마가 의자에 눌려앉는 모습을, 신발끈이 바닥에 떨어지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지민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떨리는 손으로 작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외할머니에게 영상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2번 울렸고 화면에 외할머니의 얼굴이 떴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외할머니는 방금 일어난 듯 머리를 단정히 빗지 않은 채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지민아, 무슨 일이니? 할머니 엄마가 군인이라서 잡혀갔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화면 너머엔 잠긴 문과 유진의 그림자만 어른거렸어요. 지민은 엄마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화면이 흔들리며 바닥의 신발끈, 금속 의자의 다리, 그리고 감독관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할머니는 화면을 응시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신 뒤 그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지금 어디 공항이지? 엄마 옆에 누가 있니?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공항 이름과 상황을 설명했어요.
외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할머니가 지금 전화할게. 넌 엄마 근처에서 떨어지지 마. 통화가 끊긴 뒤 외할머니는 침대 옆 옷장을 열었습니다. 견장 3개가 달린 제복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녀는 제복을 쓰다듬으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이 모욕당했구나. 그 말과 함께 별 13개 여군 가문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움직임이 깨어났고 멀리 공항 별도실 안에선 유진이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참는다고 해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아이의 전화 한 통이 이미 모든 걸 바꿔놓았으니까요. 서울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외할머니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5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맏딸부터 막내까지 모두 군복을 입은 딸들이었죠. 첫 번째 전화는 마지에게 걸렸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곧바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마지 이모는 언제나 그랬듯 간결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상황을 설명했고 마지 이모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죠. 공항 CCTV 원본 경로와 무전 로그를 추적하겠습니다. 1시간 안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2번째 전화는 둘째에게 걸렸어요. 공군 소장인 둘째 이모는 목소리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유진이가? 외할머니의 설명이 끝나자 둘째 이모는 즉각 반응했죠. 항공사 내부 매뉴얼 라인을 엽니다. 해당 공항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항공사 본사 쪽에 연락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움직이겠습니다. 셋째 전화는 셋째 이모에게 연결되었습니다. 해병대 소장인 그녀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전화를 받았어요. 새벽 훈련 중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외할머니의 말을 듣자 셋째 이모는 짧게 욕설을 뱉었죠. 대외훈련 잠정 보류 성명으로 압박하겠습니다. 우리 조카가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넷째 전화는 넷째 이모에게 걸렸어요. 특전사 교육부대 준장인 그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증거는 확보됐습니까? 외할머니는 지민이 보낸 영상 파일을 언급했고 넷째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기척을 냈죠. 보안 지침과 인권 규정 충돌 지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법적 대응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겠습니다. 마지막 전화는 막내 이모에게 걸렸습니다. 법무실 소장인 막내 이모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어머니, 예상했습니다. 지민이 전화 받고 바로 연락 올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침착했죠. 증거보전 가처분과 민형사 동시 제기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변호사 라인도 확보할게요. 5통의 전화가 끝나고 외할머니는 창가에 섰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녀 지민의 떨리던 목소리를, 딸 유진의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가슴을 채웠죠. 우리는 한 사람의 억울함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시각 미국 공항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본사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고 누군가 빠르게 보도자료를 작성했어요. 승객이 공격적 태도를 보여 정당한 보안 절차를 진행했다는 내용이었죠. 새벽 6시 해당 보도자료가 주요 언론사에 배포되었습니다. 공항 측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유진에게 탑승 거부를 통보한 겁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항공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실 안에서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지민이 밖에서 울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더 나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감독관이 다시 들어오더니 이번엔 여성 보안요원 한 명을 대동했습니다. 신체 일부 노출 검사가 필요합니다. 상의를 벗어주세요. 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모든 인내심을 동원해도 이건 명백한 모욕이었죠.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감독관은 비웃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법입니다. 밖에서 지민은 유리벽을 두드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통화한 뒤에도 엄마는 나오지 않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아이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죠. 떨리는 손으로 흐릿한 화면으로 하지만 멈추지 않고 녹화했습니다. 서울에서는 5 이모가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지 이모는 이미 국방부 사이버안보팀에 연락을 취했고 둘째 이모는 항공사 본사의 아시아 지부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셋째 이모는 훈련장에서 부대원들을 집합시켰고 넷째 이모는 특전사 내부 법무팀을 소집했죠. 막내 이모는 이미 미국 변호사와 화상회의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외할머니는 모든 연락을 마친 뒤 제복을 꺼내 입었어요. 견장 3개가 어깨에 얹혀지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가 아니라 30년 군 생활을 마친 소장의 얼굴이었죠. 그녀는 거울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이 움직인다. 상황은 더 나빠졌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태평양 너머 공항 별도실 안에서 유진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도요. 오전 10시 항공사 본사 회의실. 대변인은 준비된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해당 사건은 정상적인 보안 절차의 일환이었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변인은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절차상 문제 없음. 마치 녹음기처럼요. 같은 시각 편집된 CCTV 클립 하나가 익명 계정을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영상은 겨우 30초 길이었어요. 유진이 보안 요원에게 손을 휘두르는 듯한 장면, 감독관이 제지하는 모습, 그리고 별도실로 이동하는 뒷모습. 영상엔 음성이 없었고 앞뒤 맥락도 잘려 있었죠. 하지만 몇몇 매체는 그 영상을 받았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승객, 공항에서 난동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서울의 외할머니는 그 기사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시작했구나. 그녀는 즉시 마지 이모에게 연락했습니다. 편집된 영상이 돌고 있어. 원본을 찾아야 해. 마지 이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타임코드와 해시값을 대조 중입니다. 메타데이터를 분석하면 편집 지점이 드러날 겁니다. 둘째 이모는 항공사 내부 인트라넷에 접근할 수 있는 협력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공군 소장으로서 쌓아온 인맥이 빛을 발했죠. 아시아 지부의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어요. 내부 매뉴얼에 이상한 문구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언론 대응은 일괄적으로 절차상 문제 없으므로 통일할 것이라는 지침이 있어요. 둘째 이모는 그 문구를 받아 적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직적이군. 그녀는 즉시 그 내용을 막내 이모에게 전달했어요. 법무실 소장인 막내 이모는 그 문구를 보자마자 의미를 파악했죠. 이건 은폐 매뉴얼이야. 사건이 터지면 무조건 덮으라는 거지. 셋째 이모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해병대 소장인 그녀는
대외협력 훈련을 잠정 보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대한민국 군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와의 협력 훈련은 재검토될 것입니다. 성명은 간결했지만 파장은 컸죠. 국방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고 외교부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이모는 특전사 교육부대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보안검색 관련 국제 지침, 인권보호 규정, 그리고 여군에 대한 차별적 처우 사례들. 그녀는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쌓아두고 형광펜으로 핵심 문구를 표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야. 보안 지침과 인권 규정이 충돌하는 지점이 여기야. 막내 이모는 미국 현지 변호사와 화상회의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상대는 민권 전문 변호사였고 과거 공항 보안 과잉 사건을 여러 건 다룬 경험이 있었죠. 증거 보전이 최우선입니다. 원본 CCTV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싸움은 어려워집니다. 막내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언니가 찾아낼 겁니다. 그러나 상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항공사는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이모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직원은 갑자기 휴가를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의 사무실 컴퓨터는 원격으로 초기화되었습니다. 공항 측은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경고문을 보냈죠. 마지 이모는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유출된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뜯어보니 편집 흔적이 명확했어요. 타임코드가 세 군데에서 점프했고 원본 파일명의 일부가 남아 있었죠. 그녀는 그 파일명을 추적해 공항 내부 서버의 백업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찾았어. 마지 이모는 낮게 중얼거리며 외할머니에게 연락했어요. 원본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외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국방부 사이버팀과 협조해. 외교 채널도 활용하자. 우리 딸이 당한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숨어 있었어요. 그날 밤 막내 이모는 법적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형사고소장. 세 가지 서류를 동시에 준비하며 그녀는 책상 앞에서 눈을 감았어요. 언니, 조금만 버텨. 우리가 반드시 끝낼게. 미국 공항에서 유진은 여전히 별도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탑승은 거부되었고 다음 항공편까지는 12시간이 남아 있었죠. 지민은 공항 대기실 의자에서 잠들었고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 움직이고 있어. 나는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 돼. 서울에서는 다섯 이모와 외할머니가 각자의 자리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은폐의 벽은 두꺼웠지만 그들은 그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조작의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고 진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지 이모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죠. 원본을 당긴다. 반드시. 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싸움은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마지 이모는 마침내 원본 CCTV 파일에 접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국방부 사이버팀과 외교부의 협조, 그리고 미국 내 인권단체의 법적 압력이 맞물린 결과였죠.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안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화면의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지고 마침내 파일이 열렸습니다. 영상은 45분짜리였어요. 유출된 30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분량이었죠. 마지 이모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유진이 보안 검색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트레이에 올려놓았고 감독관이 패치를 발견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여자가 특수부대? 웃기지 마.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감독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고 주변 보안 요원들이 낄낄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감독관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죠. 별도실로 가시죠. 여자들은 특히 더 꼼꼼히 봐야 해. 카메라는 별도실 내부까지 이어졌습니다. 유진이 의자에 앉자 감독관은 그녀의 어깨를 눌렀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신발끈이 바닥에 떨어졌고 유진은 그것을 주우려 했지만 제지당했습니다. 여성 보안 요원이 들어오더니 상의를 벗으세요라고 지시했죠. 유진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 이모는 영상을 멈추고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예요. 외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공개할 수 있겠니? 마지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 부분만 명확히 들리게 할게요. 그날 오후 원본 CCTV의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견장 3개를 단 제복 차림으로 기자들 앞에 선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딸은 대한민국 특수부대 중사입니다. 그녀가 공항에서 당한 일은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군인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감독관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죠. 여자가 특수부대? 더 까야지. 기자들이 웅성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영상을 멈추고 덧붙였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보안 절차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절차상 문제 없음입니까? 동시에 둘째 이모가 확보한 항공사 내부 매뉴얼도 공개되었습니다. 위기 대응 문안 템플릿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죠. 거기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문제 발생 시 언론 대응은 규정상 문제 없으므로 일괄 보고할 것.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명은 지양할 것. 막내 이모는 그 문서를 법정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매뉴얼입니다. 항공사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틀에 맞춰 대응해 왔어요. 유진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여론이 요동쳤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공항 이정의 해시태그가 확산되었고 해외 언론들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군 출신 기자들이 직접 취재에 나섰고 비슷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후 4시 긴급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맥락이 왜곡되었으며 승객의 비협조적 태도가 선행되었다. 우리는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제안한다. 성명서와 함께 합의 제안서가 유진에게 전달되었죠.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10만 달러, 그리고 완전한 비공개 서약. 막내 이모는 그 제안서를 읽고 찢어버렸어요. 합의는 침묵의 다른 이름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정의야. 그녀는 즉시 거절 의사를 통보했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날 밤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일부 공개금지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추가 CCTV 영상 및 내부 문서의 공개는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공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죠. 항공사 측 변호인이 신청한 가처분이었습니다. 막내 이모는 그 명령서를 받아들고
이를 악물었어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미 공개된 영상만으로도 파장은 컸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들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별도실 내부의 신체 검색 장면, 감독관들의 추가 대화 내용, 그리고 내부 보고서들. 그 모든 게 법원의 명령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외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두 걸음 밀려나는구나.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5딸들을 다시 소집했고 작전을 재정비했습니다. 공개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자. 우리에겐 아직 증인이 있어. 셋째 이모가 물었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외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죠. 공항에 있던 다른 승객들, 그리고 내부 제보자들. 그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거야. 넷째 이모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전사 인맥을 통해 미군 내부의 여군 네트워크에 연락을 취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찾아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원본 영상은 빛을 발했지만 더 큰 벽이 그들 앞을 막아섰어요. 하지만 별 13개 가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 이모가 모니터 앞에서 중얼거렸죠. 반전 뒤에는 반드시 역풍이 온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공개금지 명령 이후 언론의 관심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어요. 항공사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공항 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와 5 이모는 다른 전선을 준비하고 있었죠. 서울 시간 오전 8시 기자회견장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외할머니가 아니라 지민이 단상에 올랐어요. 9살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지민은 준비해온 종이를 펼쳤지만 곧 그것을 접고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한지민이에요. 엄마 이름은 한유진이고 특수부대 중사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지민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이어갔죠. 공항에서 엄마가 잡혀갈 때 저는 무서웠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군인이니까 참았대요. 지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에요. 그런데 왜 엄마를 그렇게 대했어요? 아이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회의장을 채웠죠. 지민은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엄마 같은 군인이 또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돼요. 제발이요.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외할머니가 손녀를 안아주었고 지민은 그제야 할머니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그 장면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의 말은 번역되어 수십 개 언어로 확산되었고 SNS에서는 해시태그 FORJIMINSMOM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죠. 사람들은 분노했고 공감했으며 연대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증언자가 나타났어요. 미군 고문관 출신 변호사인 제임스 맥클린이었습니다. 그는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에서 707특임단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죠. 그가 발표한 성명서는 간결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나는 707특임단을 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절제된 전사들이다. 한유진 중사가 공격적이었다는 주장은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다. 맥클린은 기자회견에서 직접 증언했어요. 나는 그녀와 함께 훈련한 적이 있다. 그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공격적이었다면 그건 상대방이 먼저 선을 넘었다는 뜻이다. 그의 증언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전직 군인이자 변호사, 그리고 현장을 직접 경험한 증인. 언론은 다시 들끓었고 항공사는 또 한 번 궁지에 몰렸어요. 셋째 이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군 연대 회의를 소집했어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의 여군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에는 수십 명의 얼굴이 떠 있었죠. 각자 다른 나라, 다른 부대, 하지만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었어요. 한미군 조종사가 발언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공항에서 여자가 전투기를 몰아? 라는 말을 들었죠. 그때 저는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여군이 이어갔어요. 우리는 국가를 지키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요. 한유진 중사의 사건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셋째 이모는 그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공동 성명서가 작성되었어요. 15개국 여군 단체가 서명했고 성명서는 각국 국방부와 주요 언론사에 전달되었습니다. 공항 노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제보자들이 익명으로 증언을 보내왔어요. 우리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항상 덮으려고만 했죠. 한보안 요원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어요. 저도 과잉 검색을 지시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 승객에게요. 거부하면 감봉 대상이 되었어요. 둘째 이모는 이 증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특정 승객 유형에 대한 차별적 지침,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 이건 시스템의 문제야.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썩어 있는 거야. 넷째 이모는 이 자료들을 법정 증거로 추가 제출했습니다. 막내 이모는 변호인단을 확대했어요. 인권 전문 변호사 3명이 합류했고 국제인권단체도 법정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물결이 거세지자 반대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일부 보수 매체는 정치적 과잉 대응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어요. 한 개인의 불만이 국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는 논평이 나왔죠. 군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칼럼도 실렸습니다. 유진은 그런 기사들을 보며 괴로워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뒤 그녀는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내가 모두를 끌어들였어요. 어머니, 이모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여군들까지.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넷째 이모가 유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규정은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몸으로 증명했어. 유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넷째 이모는 놓지 않았죠. 너 혼자 끌어들인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선택한 거야. 이건 내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이야. 그날 저녁 외할머니는 여당급 지휘참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게가 있었어요. 회의장에 모인 장성들 앞에서 그녀는 딱 한 줄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군복을 벗은 상태로도 명예를 지킵니다. 별들의 결의가 다시 정렬되었습니다. 세계의 공감이 모여들고 침묵하던 증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악화의 곡선 끝에서 그들은 한 번 더 버텼습니다. 2주일째 상황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개금지 명령이 강화되었어요. 연방 법원은 추가 증거 제출마저 제한했고 항공사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의 언론 플레이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죠. 법정은 양측에게 침묵을 요구했고 언론은 새로운 소재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터졌어요. 둘째 이모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항공사 내부 제보자가 완전히 잠적했습니다. 마지막 연락은 일주일 전이었죠.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긴 채였어요. 둘째 이모는 그 문자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협박을 받았구나. 공항 노조에서 증언을 약속했던 보안 요원들도 하나둘 입을 닫기 시작했어요.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들이 삭제되었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내 이모는 이를 법원에 보고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매체는 프레임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것이 정의인가 아니면 정치적 쇼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군인 가족의 특권 의식을 비판하는 칼럼이 등장했습니다. 한 유명 방송인은 개인의 불만을 국가 문제로 키운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말했죠. 댓글창에는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어요. 유진은 그런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무너져갔습니다. 휴대전화를 끄고 커튼을 치고 방 안에 틀어박혔어요. 지민이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라는 아이의 목소리에도 대답하지 않았죠. 유진은 벽에 기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냥 참을걸.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 외할머니는 딸의 상태를 걱정하며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은 어두웠고 유진은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죠. 어머니, 저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너 때문이 아니야. 시스템 때문이지.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들이 군 경력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언론은 우리를 특권층이라고 몰아가고 사람들은 피곤해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합의할 걸 그랬어요. 외할머니는 딸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유진아, 우리가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기억하니?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외할머니는 이어갔죠. 지민이가 전화했을 때, 내가 별도실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선택한 거야. 한 사람의 존엄이 짓밟히는 걸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너무 커졌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외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정의는 무겁단다. 혼자 들기엔 너무 무거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는 거야. 유진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외할머니는 딸을 안아주었어요. 오랜만에 모녀는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외할머니는 5딸들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에는 각자의 집무실에서 접속한 이모들의 얼굴이 떠 있었어요. 모두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무너지고 있어. 외할머니의 말에 이모들이 침묵했어요. 마지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증거는 막혔고 증인들은 입을 닫았어요. 법정은 우리를 통제하고 있고 여론은 피로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모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부 제보자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협박당했거나 회유당한 거죠.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모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요. 우리가 물러서면 다음 유진이는 혼자 싸워야 해요. 넷째 이모가 조용히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예요. 이 상태로 몇 달을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내 이모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항공사 측에서 다시 합의 제안이 왔어요. 이번엔 금액을 2배로 올렸고 공식 사과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비공개 조건은 여전하고요. 외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합의는 쉬운 길이었어요. 돈을 받고 사과를 받고 모든 걸 끝낼 수 있었죠. 유진도 편해질 거고 가족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외할머니는 지민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손녀의 모습을요. 엄마 같은 군인이 또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돼요. 외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거절해. 딸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외할머니는 단단한 목소리로 이어갔죠. 합의는 침묵이야. 우리가 침묵하면 시스템은 변하지 않아. 다음 희생자가 생길 뿐이지. 마지 이모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청문회를 요청한다. 공개 청문회. 법원이 증거를 막는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직접 말할 거야. 막내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의회 차원의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공항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거죠. 둘째 이모가 덧붙였어요. 국제적 압력도 필요합니다. 여군 연대 네트워크를 통해 각국 국방부에 공식 의견서를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이모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목표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유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회의가 끝나고 외할머니는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는 견장이 없는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자세만큼은 여전히 군인이었습니다. 봉쇄와 흔들림 속에서도 별들은 빛을 잃지 않았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청문회 개최 요청은 번번이 지연되었지만 국제적 압력과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마침내 공개 청문회가 확정되었어요. 미 의회 교통안전위원회 주관으로 공항 보안 시스템 전반을 검토하는 자리였죠. 항공사와 공항 측 대표 그리고 유진과 변호인단이 모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별 13개 가문은 서울의 한 조용한 식당에 모였어요. 외할머니, 다섯 이모, 그리고 유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막내 이모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내일 제가 주 변론을 맡겠습니다. 유진 언니는 증인석에서 직접 증언하게 되고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동안 그녀는 천천히 회복했어요. 심리 상담을 받았고 가족들의 지지 속에서 다시 일어섰죠.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마지 이모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 증거 목록입니다. 원본 CCTV 전체, 편집 전후 비교 영상, 항공사 내부 매뉴얼, 그리고 익명 증언 12건. 법원의 공개금지 명령이 청문회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 둘째 이모가 덧붙였어요. 국제여군 네트워크에서 지지 성명서를 보내왔습니다. 23개국 47개 단체가 서명했어요. 내일 청문회장에 전달될 겁니다. 셋째 이모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 내일은 마지막 고비야. 모두 힘내자. 가족들이 잔을 부딪혔고 작은 소리가 식당에 울렸어요. 지민도 주스 잔을 들고 함께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모들 모두 힘내세요. 다음 날 아침 청문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었고 생중계가 준비되었습니다. 항공사 측에서는 CEO와 법무팀장, 그리고 변호인단이 출석했죠. 공항 측 보안 책임자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청문회가 시작되었어요.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먼저 항공사 측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CEO는 준비된 원고를 읽었어요. 우리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안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으며 막내 이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거 제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원본 CCTV였습니다. 45분짜리 전체 영상이 속도를 높여 재생되었죠. 유진이 보안 검색대에 서는 장면, 감독관이 패치를 발견하고 비웃는 표정, 그리고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여자가 특수부대? 웃기지 마. 더 까야지.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끄는 장면, 별도실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모습, 의자에 눌러앉히는 장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감독관이 여성 보안 요원에게 지시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상해 벗게 해. 여자 군인들은 특히 더 철저히 봐야 해. 요즘 애들이 다 사칭하니까. 스크린 앞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항공사 CEO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막내 이모는 침착하게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편집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며 유출되었던 30초짜리 영상과 원본이 동시에 재생되었죠. 편집 지점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었고 잘려나간 부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유출 영상은 고의로 맥락을 왜곡했습니다. 승객의 공격적 태도라는 주장은 조작된 증거에 기반한 거짓입니다. 막내 이모는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항공사 내부 위기 대응 매뉴얼입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문제 발생 시 절차상 문제 없으므로 일괄 보고라는 문구가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지침입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덮으라는 매뉴얼이죠. 위원 중 한 명이 항공사 CEO에게 물었습니다. 이 매뉴얼을 인정하십니까? CEO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것은 오래된 문서이며 현재는 개정. 막내 이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작성 날짜를 보십시오. 석 달 전입니다. 이 사건 직후에 급히 배포된 문서예요. CEO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익명 증언 차례였어요. 화면에 음성만 변조된 전 직원의 증언이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5년간 보안 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여성 승객, 특히 젊은 여성에게는 더 까다롭게 검색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거부하면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증언이 이어졌어요. 내부 고발을 시도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정직 처분을 받았고 한 달 뒤 사직했어요. 회사는 문제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제거했습니다. 12건의 증언이 모두 재생된 뒤 청문회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위원장이 유진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한유진 중사,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이었어요. 증인석에 앉자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어요. 중사님, 그날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딸과 함께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보안 검색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감독관은 제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의심했습니다. 여자가 특수부대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더 철저히 검색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군인이니까요. 하지만 별도실에서 상의를 벗으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보안 절차가 아니라 모욕이라는 걸요. 유진은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거기엔 지민이 외할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딸이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9살 아이가 엄마가 갇히는 걸 보며 울었어요.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항공사 대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중사님께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부 조사 결과 조작된 문항과 은폐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회사를 대표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독관은 이미 직위해제 상태였고 검찰 기소 방침이 통보되었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본 청문회는 공항 보안 지침 전면 재검토를 권고합니다. 외할머니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서 지민이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이긴 거예요? 외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겼단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청문회가 끝난 지 6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공항 보안 지침은 전면 개정되었고 신체 접촉 검색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죠. 여군, 임산부, 아동 동반 승객에 대한 보호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었고 모든 보안 요원은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습니다. 항공사는 공식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어요.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가 마련되었고 위기 대응 매뉴얼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완전히 제작성되었습니다. 감독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공항 보안 책임자는 경질되었죠. 어느 가을날 오후 유진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외할머니와 5 이모, 그리고 지민이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았죠. 바로 그 공항에서 열리는 개정 지침 선포식이었습니다. 공항 청사 한쪽에는 작은 동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유진은 그 앞에 섰습니다. 동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존엄은 그 어떤 절차보다 소중합니다. 이곳을 지나간 이름 없는 용기의 경례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유진이 그날 별도실에 갇혔던 바로 그날의 날짜였습니다. 지민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여기 엄마 이름은 없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여기 적힌 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 선포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공항 근처 호텔 옥상에 모였습니다. 서울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을 석양을 바라보며 함께 서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진아, 고생 많았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길을 만든 건 어머니와 이모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그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마지 이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유진아. 내가 먼저 서 있었어. 우리는 그냥 내 뒤에 섰을 뿐이야. 둘째 이모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함께 걸었지. 그게 가족이잖아. 셋째 이모는 멀리 보이는 활주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 활주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전할 거야. 유진이 내가 버텨줬기 때문이지. 넷째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정은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걸 증명했어. 막내 이모는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오늘 아침에 도착한 건데. 그것은 국제여군 연맹에서 보낸 감사패였어요. 당신들의 용기가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외할머니는 그 패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건 내 거야. 내가 받아야 해.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별 13개 가문의 거예요. 지민이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할머니, 별 13개가 뭐예요? 우리 가족은 7명인데요. 외할머니는 손녀를 안아들며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7명이지. 하지만 별은 13개란다. 지민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외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별 3개, 이모들 별 10개, 그리고 외할머니는 유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내 엄마가 마지막 별이야. 13번째 별. 석양이 그들의 견장을 비췄습니다. 외할머니의 별 3개, 마지 이모와 둘째 이모와 셋째 이모의 별 2개씩, 넷째 이모의 별 1개, 막내 이모의 별 2개. 그리고 유진은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석양빛이 그녀의 어깨를 비추는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별이 거기 있는 것만 같았어요. 외할머니가 유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별은 13개다. 내가 마지막 별이야, 유진아.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저는 부족했어요. 무너지기도 했고 도망치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섰잖니. 마지 이모의 말에 다른 이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이모가 말했어요. 군인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지. 셋째 이모가 덧붙였죠. 그리고 혼자 일어서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거야. 넷째 이모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잘했어, 유진아. 정말 잘했어. 막내 이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힘이 될 거야.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야기를 사람들이 기억할까요? 외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할 거야.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기억할 거란다. 절차보다 사람을, 권위보다 존엄을 택한 별 13개의 가문이라고. 멀리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새로운 규정 아래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존중받으며 여행할 수 있게 되었죠. 유진은 그 비행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누군가는 내가 겪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명예로 제도를 움직였어. 그게 군인의 길이고 그게 우리 가문의 길이야. 다섯 이모가 일제히 대답했어요. 예, 어머니. 유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석양이 완전히 지고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별들이었죠. 지민이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기 별이다. 하나, 둘, 셋. 아이는 열심히 별을 세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별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13, 우리 가족별이다. 가족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의가 있었습니다. 별 13개 여군 가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들이 만든 길 위로 더 많은 사람이 걸을 것이고, 그들이 세운 기준이 더 많은 일을 보호할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13개의 별처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 모든 별이 누군가의 용기였고, 누군가의 희생이었으며, 누군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유진은 가족들과 함께 서서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어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가 아닐 거라는 것을요. 어머니와 5 이모의 별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유진의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13번째 별, 마지막 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절차보다 사람을, 권위보다 존엄을 택한 별 13개의 가문으로요.